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맞이다 보니 맏며느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도 시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시댁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주던 남편이 활짝 웃으며 반겨줬고 시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음식 준비 중인데 약속 시간보다 빨리 왔네요. 엄마, 민정이가 엄마 도와드린다고 빨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도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러라고 했어요. 미리 말하지만 빨리든 늦든 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시어머님 목소리가 어찌나 싸늘하던지 잔뜩 움츠러든 채 즉시 사과를 드렸지만 시어머님 표정은 여전히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 잘 보이기 위해 팔까지 걷어붙인 채 시어머님 옆에 다가가 물었어요. 어머님,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난 누가 내 살림 만지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가서 유준이 옆에 앉아 있어요. 어머님, 말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집안에서 살림을 많이 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돕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님이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 놓으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 놓으마. 네, 어머님. 미리 말하지만 나는 2번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유준이 옆에 가서 앉아 있어. 난 손님한테 마구잡이로 일 시키는 그런 사람 아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소리도 그만 좀 하고. 시어머님이 다시 한숨을 내쉬었기에 제가 급히 거실로 나와서 남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요.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엄마 말투가 원래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쁜 분은 아니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 약속 시간 안 지킨 내 잘못이지 뭐. 난 괜찮아. 제가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시어머님 표정은 여전히 어둡기만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설거지라도 돕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이 다시 차갑게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니. 손님이 자꾸 무슨 일을 한다고 난리야. 시어머님의 행동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역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후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첫 인사 갔을 때 말이야. 어머님이 나한테 말했던 게 아무래도 걸리더라고. 그건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내가 말했잖아. 민정이도 가고 난 뒤에 엄마가 성격 좋다고 했는걸? 정말 그랬어? 혹시 나 기분 좋으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제가 남편을 빤히 바라보자 남편이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를 추가했습니다. 그게 사실대로 말하면 성격은 좋은데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말은 하셨어. 내가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고? 아무래도 엄마는 너를 손님으로 생각했는데 민정이 너가 자꾸만 도와준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셨나 봐. 근데 대체적으로 괜찮아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할 건 없어. 남편 말이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오해가 쌓여갔습니다. 우선 잠시 친정의 환경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녀로 부모님으로부터 희생을 당연시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를 가족의 중심으로 두었고 그만큼 제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장녀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겼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모님은 맞벌이로 바빴고 동생들의 돌봄과 가사일 대부분이 제 몫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대놓고 말하곤 했는데요.
민정아, 네가 장녀니까 동생들은 네가 챙겨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 건 물론이었기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제 칭찬을 자주 했는데요. 세상에 민정이 같은 딸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어. 난 민정이 엄마가 제일 부럽다니까. 사실 첫째로 딸을 낳았을 때 다들 아들을 낳았어야 했다고 했지만 저는 딸 민정이를 낳은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옛말에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마가 자랑스레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자라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맏딸인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기는 것이 제 하루 일과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물론 저도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부모님이 제게 바라는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거든요. 만약 그랬다가는 나쁜 맏딸이 된 채 비난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감정은 항상 뒷전이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고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모이는 명절이나 행사 때마다 저는 어김없이 가족들을 챙기고 음식을 만들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까지 도맡았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장녀로서의 의무가 항상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공부를 참 잘했는데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부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덕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집 사연을 전부 알고 있었고 제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문제집 같은 것이 있으면 구해다 주시기도 했고 선생님이 직접 사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교육 도움 없이 홀로 공부해서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이 많이 기특해 했거든요. 그렇게 수능 시험도 역시나 잘 봤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겠다고 하자 엄마가 말렸어요. 그냥 이 근처에서 적당한 일자리 구해보도록 해. 요즘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맏딸은 집안의 살림 비천이라고 했잖니. 네가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하면 우리 형편도 지금보다 좋아질 거 아니야. 거기다 우리는 너 대학 보낼 돈도 없어. 만약 네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학비에다 생활비에다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니? 지금 우리 형편에 대학을 가겠다는 건 장녀로서 이기적인 행동인 거야.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대학만 가게 해줘. 우리도 대학 보내주고 싶지. 그치만 돈이 없는 걸 어떡해? 엄마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등록금 때문이라면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뭐? 학교 담임이 네 등록금을 내주기로 했단 말이야? 내 성적이 아깝다고 하시면서 첫 등록금은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니면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 대학 가게 해줘. 제가 엄마에게 애원하다시피 했는데요. 진짜로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을 내주기로 했다고? 그렇다니까. 약속하셨어. 거기 대학 등록금이 몇백만 원씩 하지 않니? 아마도 그럴걸? 한마디로 나한테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대학 가게 해줘.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엄마를 바라봤더니 순간 엄마 입에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너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그 등록금이면 우리 가족 몇 달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이잖니. 그러니까 우선 그 등록금 달라고 해서 우리 생활비로 쓰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제가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니네 담임 선생님이 등록금을 내준다고 했다며. 그 돈 받아서 생활비로 쓰자 그 말이지. 엄마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돈을 나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 등록금으로 낸다는 말이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날 처음으로 버럭한 채 엄마를 노려봤는데요. 엄마가 또다시 믿어지지 않는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에 직접 보낸다고? 아유, 꽁돈 생기나 했더니 좋다 말았네. 그럼 됐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다음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사실대로 털어놨더니 선생님이 오히려 제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쩜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을 수가 있는 걸까?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난 그런 부모 정말 증오한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난 네가 꼭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만약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그 집에서 나오는 게 맞아. 선생님이 눈물까지 훔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어쩌면 제가 살던 세상이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작정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도 저에 대한 부모님의 원망은 어마어마했고, 부모님이 학교까지 찾아가서 담임 선생님에게 원망을 쏟아냈다는 소리를 동생에게 듣기도 했어요. 결국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지만 선생님은 괜찮다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과외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아르바이트는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레스토랑에 외국인이 많이 오다 보니 영어 가능한 사람을 채용했는데 저는 유학을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자력으로 영어 회화가 가능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틈틈이 공부했다 보니 영어로 대화하는 것은 제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참 치열하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해외로 교환학생까지 다녀온 남편은 저를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물었거든요. 들어보니까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영어를 그렇게 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냥 저는 야매라고 해야 하나? 미국 드라마 보면서 연습했어요. 그 쉐도잉이라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고 거의 다 암기하다시피 하니까 되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거기다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이나 한다면서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과외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있어요. 여기는 페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냥 경험 쌓으려고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건데 많이 창피하네요.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웃고 있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나 다름없는 삶이다 보니 그쪽이 많이 부럽네요. 그날 이후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줬는데요. 처음 받아보는 관심이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도 우리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는 사이에도 부모님은 호시탐탐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전화를 해서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가 대학 가길 참 잘한 것 같아. 안 그랬음 대기업은 꿈도 못 꿨을 거 아니야.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았을 거고 말이야. 그때 대학 못 가게 해서 미안했다. 엄마 실수였어. 엄마의 말이 가증스럽다는 생각마저 들었기에 들은 척 만척하고 본론을 물었어요. 엄마, 나 바쁘니까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저기 말이야, 이번 달은 한 100만 원 더 보내주면 안 되겠니? 엄마, 내가 지금도 매달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데 1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하면 나는 뭘로 생활하라는 거야? 그게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하길래
이왕 사는 거 좀 좋은 걸로 사려고 그러지. 대기업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자랑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역시나 엄마는 변하지 않았고 제 등에 빨대를 꽂기로 작정한 듯해 보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일침을 가했어요. 엄마,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도 많이 힘들어. 거기다 생활비도 내야 하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빌려주신 돈도 매달 갖고 있단 말이야. 나도 100만 원 이상은 더 못 보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뭐? 담임한테 돈을 보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등록금도 도와주셨고 중간중간에 용돈하라고 돈도 보내주셨어.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어.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네. 그때 그 돈은 그 선생이 스스로 준 돈인데 네가 그걸 왜 갚아? 이러니까 네가 답답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나는 엄마처럼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니까 상관하지 마. 암튼 돈 더 못 보내니까 그런 줄 알아. 제가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렸는데요. 도와준 분에 대한 고마움조차 모르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내 엄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에도 부모님은 제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남편과 결혼을 한다고 하자 부모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네가 결혼하면 우리는 앞으로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결혼하고도 돈은 그대로 보내줄 거지? 제 결혼 이야기를 듣자마자 엄마 입에서 처음 새어나온 말이 그 말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또다시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돈 못 보낼 것 같아. 그동안 그 정도 했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잖아.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엄마 아빠 나가서 일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우리는 네 결혼식장 안 갈 테니까 혼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극기하는 엄마 입에서 그 말까지 새어나왔기에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선생님 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걸까? 선생님 말이라니?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저번 달에 만나 뵀거든. 결혼할 거라고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아마도 부모님이 결혼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을 언뜻 흘리셨거든. 근데 어쩜 선생님 말이 그대로 들어맞을까? 엄마 아빠 안 와도 상관없으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마. 혼주석에 선생님 보고 앉아달라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 선생이 널 낳아준 부모도 아닌데 왜 혼주석에 앉아? 낳아준 건 아니지만 나한테는 부모 이상이었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보호받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거든. 제가 부모님을 노려보며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하자 그나마 양심은 있었던 것인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뒤로 부모님은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았고 갖은 핑계를 만들어 제게 돈을 타쓰기 바빴어요. 결혼 후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포했더니 배은 망덕한 자식이라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눈치를 살폈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쯤은 시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던지라 잔뜩 긴장한 채 상견례 장소로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고급 식당을 예약했다 보니 상견례는 뒷전이었고 부모님은 음식을 먹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상견례에 온 것인지 밥을 먹으러 온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창피한 마음이 들어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만 숙이고 있자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너 안 먹을 거면 우리한테 넘겨. 그 와중에도 제가 습관처럼 접시에 음식을 담아주며 가족들을 챙기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정아,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그만하고 너도 먹어라. 시어머님이 돌처럼 굳어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기에 다시 한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유준이 엄마라는 사람 인상이 너무 별로야. 아까도 인상 팍 쓰고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상견례짜리면 집은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얘기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떻게 된 게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을 수가 있어. 엄마의 말에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버럭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며칠 굶은 사람들처럼 밥만 먹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었겠어? 우리가 뭘 또 그렇게까지 했다고 그래. 근데 비싼 음식점이라 그런지 먹어 보니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 곧 있으면 네 아빠 생일인데 거기서 밥 먹는 건 어때? 엄마의 말에 고개를 내젓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유준 씨 부모님이 20평대 아파트 하나 해주시기로 했대. 뭐? 아들한테 아파트를 사주기로 했단 말이야? 너 완전 땡 잡았다 야. 무조건 결혼해야겠네. 아까는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며. 그 정도면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닌 건데 시집살이 정도는 버텨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시집만 잘 가면 온 가족이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시집살이쯤은 버텨내야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부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장에서 부모님이 아닌 선생님이 더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저를 꼭 안아주시며 기특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에게 저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남편에게 전해들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난 건 확실하지만 그 와중에 제게도 선생님 같은 좋은 분이 계셨기에 그 힘든 시간을 잘 버텨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결혼 후에 시어머님은 항상 제게 잔소리를 하듯 말했는데 그때마다 부족한 점을 지적받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에서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던 중 시어머님이 저를 나무라다 남편을 향해 버럭 외쳤어요. 굳이 네가 할 필요 없으니까 넌 가서 쉬고 있어. 유준아, 너 와서 안 돕고 뭐하고 있니? 민정이가 요리 잘하니까 저보다 민정이가 나을 거예요. 상 차리는데 요리 솜씨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얼른 와서 식탁에 반찬 옮겨.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해도 되는데요. 전에 내가 2번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했잖니. 너는 거실에 가서 앉아있어. 시어머님 말에 또다시 주눅이 든 채 거실로 나가서 앉아있었는데요. 왠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갔는데요. 그동안 친정에서 외식을 할 때면 을에 제가 고기를 굽는 당번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제가 가위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굽고 있었더니 시어머님이 제 손에서 가위와 집게를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먹으라고 하니까 내내 고기만 굽고 있어. 이리 주고 고기 먹어. 유준이 너는 네 입만 주둥이야? 민정이 챙겨야지 네 주둥이에만 넣으니까 맛있어? 아니, 민정이가 고기 굽는다고 하니까 그랬던 것뿐이에요. 알았어요. 제가 구울게요. 민정이 너는 잘 들어.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대접 못 받고 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사는 거야. 시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기에 순간 서운한 마음에 제가 눈물을 떨구고 말았는데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나무랐습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애한테 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말이에요. 엄마, 민정이가 엄마 마음에 들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정이 예쁘게 좀 봐주세요. 남편까지 거드는 모습에 더욱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꾹 참은 채 묵묵히 속으로만 괴로워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눈물을 쏟고 있자 남편이 몇 번이나 사과했어요. 민정이 네가 불편하고 하면 본가에 굳이 안 가도 돼. 아니야. 그냥 이래저래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어. 그치만 어머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아, 이번 주 토요일 날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시댁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무슨 말씀이신데요? 시어머님 말에 침까지 꼴깍 삼킨 채 물었지만 그냥 시댁으로 오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걱정이 앞섰기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토요일 날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던데 혹시 내가 또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글쎄, 나한테는 딱히 다른 말 없었는데. 근데 왜 부르시는 걸까? 별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혼자 가기 무서우면 내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급히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시댁으로 갔는데요. 갔더니 시어머님이 물었습니다. 커피 마실 거지? 내가 얼마 전에 꽤 괜찮은 커피를 샀거든. 네, 저는 좋아요. 그날따라 시어머님 목소리가 부드럽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 곧 커피향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커피향 너무 좋은데요? 그렇지. 나도 친구가 알려주길래 사봤더니 향도 좋고 맛도 아주 기가 막히지 뭐니. 근데 커피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서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만 한 잔씩 마시고 있어. 시어머님 입에서 특별한이라는 말을 듣던 순간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었기에 제가 긴장한 채 앉아 있었더니 시어머님이 커피를 건네며 입을 뗐습니다. 사실 나도 너처럼 장녀였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간다. 나도 너처럼 맞다른 살림 미천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거든.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부인이 하는 말을 유준이가 들었던 모양이야. 유준이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 보니 많이 놀란 것 같더구나. 아, 네. 나도 예전에 동생들 뒷바라지에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 했지. 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어. 남편이랑 있을 때도 뭐든지 나 혼자 다 했거든. 그랬더니 시어머님, 그러니까 니들 할머니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사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 대소사를 나한테 다 떠넘기더구나. 그러다 보니 너무 지치더라고. 순간 말을 하던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화가 난 것처럼 말을 했던 건 예전에 내 모습이 겹쳐 보여서 그랬던 거야.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네 모습 볼 때마다 그렇게나 불편할 수가 없더구나. 마치 예전에 나를 마주한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 내 말투가 좀 거칠었다면 사과하마. 시어머님 말에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민정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살았어도 그걸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당연하게만 생각하더라 그 말이야. 아니지. 내가 몸이라도 아파서 딱 한 번 못 챙기는 날에는 그동안 한 건 전혀 기억도 못한 채 그냥 나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더구나. 그러니 너도 너무 애쓸 필요 없어. 들어보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유준이 아침밥도 꾸박꾸박 챙겨준다고 하던데 맞벌이까지 하면서 네가 왜 그래야 하는 거니? 모든 걸 함께 하는 게 부부인 거지 한쪽만 희생하는 건 부부가 아닌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외식하러 가서도 고기만 구울 게 아니라 너도 먹고 싶으면 유준이한테 당당하게 나도 먹어야겠으니까 당신도 고기 구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내 말 알아들었니? 네, 알겠습니다. 제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이 글썽였는데요. 시어머님이 또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도 그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진정한 부모는 자식한테 끝도 없이 뭘 요구하지 않거든.
오히려 못 챙겨줘서 마음 아파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야. 이제는 조금 더 네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 내 말 알아들었니? 네, 어머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시어머님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어머님 역시 장녀로서 오랫동안 당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경험이 있다 보니 제가 처한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님은 당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었고 그 안타까움이 화로 표출되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시어머님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따뜻한 말로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가족들에게는 단호하게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는데요. 그것이 제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며칠 전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되겠니? 어머님도요? 니들 결혼식장에서 그 선생님이 나한테 너를 잘 부탁한다고 어찌나 간절하게 말하던지 너무 고마웠거든. 같이 가서 식사나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말이야. 시어머님 말에 저도 모르게 한박 웃음을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얼마 뒤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는데요. 시어머님이 선생님 손을 붙잡고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제게도 오로지 저만 사랑해주는 진짜 엄마가 생긴 것만 같아 행복한 마음이 들어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